저희가 많이 누그러졌습니다. 가을이 왔구나 싶은데요. 저도 그렇고 나들이 계획 많이 세우시겠죠. 오랜만에 원주 카페 업데이트 해보겠습니다. 2023년 9월 16일 토요일 원주하는 척 88회 2부는 매거진 W에서 가을을 맞아 국인씨가 추천하는 원주 카페 12곳을 들어보겠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관심 아는 척에서 시작합니다. 강원도와 원주를 이야기하는 풀프리 팟캐스트 원주하는 척. 안녕하세요. 조원재입니다. 오늘도 제 옆에 조국인 선생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조국인입니다. 가을입니다. 네. 가을 좋아하십니까? 가을 좋아하죠. 네. 그래요? 네. 보통 여름 저번엔 좋아하신다고 했던 것 같은데 여름 왔을 때 여름 좋아하십니까 할 때는 뭐 겨울 오면 겨울 좋아한다. 네. 모든 계절 다 좋아하시나? 그렇긴 한데 가을은 뭐 다른 것도 있긴 하지만 그 제가 좋아했던 인디 밴드 중에 네. 가을 방학이라는 가을 방학. 네. 그 언급하기가 좀 그런데. 그렇긴 하죠. 참 네. 애매하게 됐습니다. 뭐 어제 또 판결인가요? 최근에 또 판결이 나왔던데. 그런가요? 또 사고 치신 한 분이 아주 맞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가서 이제 좋아한다는 얘기를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러니까요. 근데 그 밴드를 좋아하면서 더 좋아하게 됐던 계절이기도 해요. 사실. 가을 방학 노래를 들으면 좀 가을이 또 자연스럽게 생각나고. 그쵸. 네. 뭐 다들 한때 많이 들으신 또 가수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 저도 가을 방학 노래 저는 원래 또 가을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가을 방학 노래도 많이 듣기도 했지만 네네. 가을 자체가 딱 적당하잖아요. 맞아요. 여름과 네. 이제 겨울의 중간. 제가 네. 여름을 일단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더운 거를 안 좋아하니까 전형적인 그런 거죠. 이제 더운 게 좋냐, 뭐 추운 게 좋냐 했을 때 차라리 추운 게 낫다 하라면은 그나마 이제 가을이 뭐 너무 춥지도 않고 네네. 딱 적당하잖아. 근데 너무 짧은 게 문제죠. 맞아요. 요새 갈수록 또 더 짧아지는 것 같고. 봄보다 더 짧은 것 같아요. 가을은 진짜.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렇게 갈수록 한 9월, 10월 요 틈 아닙니까 정말? 그래서 이때를 빨리 좀 즐기자. 네네. 더위 누그러졌을 때. 그래서 좀 밖으로 나들 계획 같은 걸 좀 세우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또 이렇게 막 멀리 여행을 막 이렇게 날 잡고 가는 편은 아니라서 누가 그쵸. 가자 그러면 가는데 제가 막 계획을 세워서 어디 뭐 제주도를 혼자 다녀오자. 네네. 아니 뭐 해외를 가보자. 여권도 없는데 뭐 그런 계획은 잘 안 세운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저는 도심 속에서 주로 이렇게 휴식을 좀 즐기거나 아니면 그나마 가더라도 약간 이렇게 좀 도시 외곽 근교에 그렇죠. 근교죠. 어떻게 네. 보면 진짜 원주 근교 원성군 쪽으로 이제 가는 거죠. 옛날 그쪽 범위까지. 자꾸 왜 이렇게 강조하십니까? 강조 아니라 이제 다 같은 원주예요.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하시면 그쪽 범위로 이제 많이 가게 되는데 그래서 저 같은 비슷한 성향을 가진 분들 뭐 ISTJ 같은 성향을 가진 분들 아닌가 나만 이러나 아무튼 그런 분들도 계실 때에서 오늘은 뭐 저희 또 오랜만에 매거진 W에서 가을맞이 또 카페 추천 시간을 또 가져보려고 하잖아요. 네네. 국인 씨가 또 뭐 카페 또 자타 공인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많이 또 오늘 업데이트 또는 뭐 이미 유명한 곳을 다시 한번 또 가을 정취에 맞게 또 소개해 주실 수도 있고 기대되는데 많이 좀 준비를 해오신 것 같아요. 원고를. 네. 너무 많이 준비한 건 아닌가 걱정이 되긴 시간 안에 하는데요. 끝낼 수가 있는지 네. 빠르게 또 한번 진행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88의 2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의 핫플레이스를 읽는 시간 매거진 W. 매거진 W 오늘 가을맞이 카페 추천. 앞서 뭐 저를 위해서 이렇게 딱 원고를 짜오신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렇게 딱 도심 속에서 네네. 작은 휴식을 좀 즐기거나 아니면 좀 가끔씩 큰 마음을 먹고 이렇게 외곽으로 나가가지고 네. 나들이 겸 해서 이렇게 좀 즐기거나 할 때가 있는데 마침 또 카페 추천도 그 두 가지 큰 주제를 가지고 가져오셨어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방금 오프닝 때 말씀하셨던 원주시와 원성군을 나눈 듯한 제가 그렇게 분열을 조정하려는 건 아니고요. 원주는 어쨌든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하다 보니 어쨌든 도심 좀 구역들 동구역 그렇죠. 중심이죠. 네. 먼저 이제 뭐 도심 속 작은 휴식 또 이따가는 저 외곽으로 좀 갔을 때 큰 휴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날 잡고 하는 휴식 맞아요. 이런 거를 이제 잡아주신 것 같아요. 그럼 먼저 도심에서 즐긴다면 도심 속 작은 휴식 네. 살펴볼 텐데 먼저 소개해 주실 곳 어딘가요? 첫 번째는 크렘이라는 카페입니다. 크렘. 네. 여기를 이제 추천하신 이유를 한마디로 해주신다면 약간 이렇게 정리해봤어요.
달달한 게 기분을 좋게 하거든요. 이상한 밈을 또 요즘에 또 그 SNL에서 그 예전 서울말씨라고 네, 그러나요? 서울말씨. 인터뷰 그 네. 이렇게 입으면 기분이 좋거든요. 좋거든요. 네. 그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네. 이게 지금 단구로에 있네요. 네. 단구동인가요, 그러면? 여기가 단계동에 가까워요. 아, 단계동 네, 쪽. 그 단계 아파트 바로 근처에 있는 곳이라서. 네. 그러면은 뭐 달달한 게 기분을 좋게 한다고 소개해 주셨으니까 뭐 그런 좀 디저트류나 이런 게 좀 많은 곳이라고 보면 될까요? 맞아요. 여기가 옛날부터 마카롱 맛집으로 유명한 마카롱. 곳이었어요. 네. 그래서 마카롱을 사러 여기를 갈 정도로 아, 굉장히- 일부러? 네네. 뭐 포장을 해오든 해서. 네. 오. 그 정도로 좀 그 마카롱을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디저트를 좋아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유명한 빵집인 그 카페인데 근데 여기가 예전에는 조금 뭐랄까 약간 어르신들 취향의 그런 느낌의 인테리어였어요. 옛날엔? 네네. 좀 더 전에. 근데 어르신들 취향이라 함은 그러니까 뭐랄까, 그러니까 어떤 느낌? 요즘의 인스타 느낌에 조금 네. 더 정돈되거나 세련된 느낌이 아니라 그러니까 네. 동네 카페의 느낌 말 그대로 네. 예찌차치 같은 느낌인가요? 약간 그런 정도의 지하상가에? 느낌. 네네. 자유시장이죠. 네. 네, 그런 느낌이었다. 그런 느낌이었는데 한번 인테리어를 정돈했어요. 그러다 그래요? 보니까 좀 이렇게 약간 우드톤 그리고 약간 전반적으로. 벽돌의 약간 그런 느낌을 주면서 어떻게 보면 약간의 앤틱한 느낌을 앤틱. 네, 그 주다 보니까 굉장히 공간 분위기도 좀 함께 좋아지면서 그렇죠. 그 예전에는 그냥 마카롱을 사러 갔던 그런 곳이라고 한다면은 요즘에는 가서 그걸 맛보면서 머물러도 굉장히 좋은 옛날에는 그냥 뭐 잠깐 갔다가 네. 나오는 정도였는데 지금은 네. 이제 가서 좀 한두 시간 또 맞아요. 이렇게 좀 얘기를 할 만한 분위기에 또 네, 카페로 바뀌었다. 앤티크. 옛날에 앤티크 그 뭐죠? 저기 윤은혜 씨가 나온 드라마 있지 않았어요? 아, 네. 그거는 커피 프린스 1호점인데 딴 건가? 그 즈음에 네. 서양 양과자점 앤티크인가? 그래 뭐 그 이상한 영화가 제목으로 하나. 있었어요. 정말. 네. 그 즈음 뭐가 시기에 비슷하게. 섞였네. 네. 제가 둘 다 안 봐가지고. 네. 네, 둘 다 약간 느낌은 비슷했죠. 그러네요. 네. 잠깐 흰소리를 해봤고요. 네. 자, 그럼 여기는 뭐 대표 메뉴는 마카롱일 테고 드셔보셨을 테고. 네네. 뭐 확실히 뭐 걸맞나요? 명성에? 그 굉장히 종류도 다양하고 어. 그다음에 그 마카롱 중에서도 막 이런 뭐 이렇게 시즌마다 아니면 시기마다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뭐 만약에 이제 곧 다가오니까 할로윈이다 이러면 그 할로윈 시즌에 맞는 뭐 호박 캐릭터가 그려진 마카롱 아니면은 뭐 그런 뭔가 유령 캐릭터가 그려진 마카롱 이런 것도 팔기도 하고 마카롱에 이렇게 모양이 네네. 그려질 수도 있군요. 오. 그리고 막 이렇게 캐릭터 모양의 마카롱도 있고 그거 아니더라도 뭐 맛도 다양하게 있고 뭐 치즈 마카롱, 초코 마카롱 뭐 이러면서 저는 사실 마카롱을 잘 몰라요. 제가 마카롱 사 먹은 건 원주에서 저기 언니네 오븐인가요? 아, 네네. 네, 거기도 유명하죠. 미로시장에도 굉장히. 있었던 네. 거기서 몇 번 먹은 거 빼고는 사실 제 돈 주고 그렇게 잘 사 먹진 않거든요. 아, 잘 사 먹지 않는 종류의 디저트다 보니까 엄청 달다는 것만 알고 있어요. 맞아요, 근데 이게 맞아요. 다채로운 맛이 굉장히 가능하다. 네네. 여기서 제가 마카롱 먹으면 또 마카롱의 또 새로운 매력을 알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종류가 이렇게 많으니까. 그래서 또 마카롱이 불란서 디저트 아니겠습니까? 아, 그래서 마카롱도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뭐 이름이 연관이 있는 거 아니에요? 아마 마카롱에서 크게 있진 마카롱이 않아요. 유래하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려나요? 네, 아니 뭐 아닌가? 마카롱 공작이 만들었다거나. 아니, 네. 뭐야? 정확한 네. 그 출처는 모르긴 약간 하는데. 프랑스인들이 즐겨 먹는 네. 디저트다. 네. 볼 수 있을 것 같고, 뭐 국인 씨는 당연히 좋아하실 거고. 좋아하는데 네. 너무 달아서. 너무 달아. 근데 요즘은 이게 단 디저트가 굉장히 유행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뭐 이게 맞아요. 탕후루도 그렇고. 네. 누구는 탕후루를 디저트가 아니고 식사로 하시는 분. 요즘은 뭐 거의 뭐 맞아요. 강도가 아주 높던데. 이 마카롱도 그래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막 8개씩 사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진짜 한 2개? 이 정도 그러니까. 많이 먹으면 더 이상 못 먹겠더라고요. 근데 막 요즘 탕후루 드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막 다른 거는 막 제로 슈거 막 이런 거 다 드시는데 뭐 거기서 아낀 제로 그 설탕을 다 탕후루 막 이런 걸 드시면서 네. 소비하는 경우인데 근데 마카롱도 사실 또 굉장히 달다 보니까 그쵸. 네. 이것도 뭐 사실 저도 한 한두 개 정도면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뭐 국인 씨도 가끔씩 이렇게 또 즐겨 드시는 네네. 곳이고 그리고 이게 마카롱뿐만이 아니라 케이크나 이런 종류도 굉장히 다른 다양하게 디저트도 있어요. 유명하다. 그리고 막 이렇게 인스타에서 좀 핫한 이제 뭐 케이크나 디저트가 뭔가 나온다. 그러면은 크렘 가면은 대체로 그 디저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주에서 그런 디저트를 잘 뭐 이제 접하기 어려운데 트렌드를 잘 따라가는 네네. 가게다. 그래서 그
최근에 어떤 경험을 최근보다 조금 더 되긴 했는데 한창 인스타에 그 치즈 케이크인데 약간 그 정확한 명칭이 생각이 안 나는데 네. 약간 그을린 치즈 케이크가 굉장히 유행했던 적이 있어요. 그을리기까지요? 네, 아, 그러니까 그게 그 표면에 이렇게 토치나 이런 걸 해가지고 오. 어떻게 보면 약간 탄 모양의 약간 검은 검은 붉은 야. 그런 치즈케이크 있는데 그걸 여기서 팔았다. 그게 딱 그램에 팔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모르는 세계가 많은데 네. 어쨌든 여기 가면 진짜 맞아요. 별의별 걸 다 구경해 볼 수 네, 있겠다. 그러니까 정말 디저트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가보시길 음. 추천드리는. 네. 네. 이거 적어주신 걸 보면 어쨌든 특출난 분위기는 아니다. 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인테리어 공사했지만 어쨌든 앤티크 분위기니까. 네, 뭐 그리고- 앤티크가 뭐 아주 그렇게 막 네. 특출난다고 볼 수는 그리고 없잖아요. 완전 또 보통. 완전 앤틱에 완전 그 몰입한 그 인테리어에 앤틱으로 마구 준 그런 힘을 준 느낌은 아니에요. 그래서 딱 어떤 그러니까 기본적인 느낌의 어떤 아. 인테리어다 보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막 공간적 분위기가 엄청나다 이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기는 뭐 이렇게 공간이나 뭐 이런 것보다 디저트가 좀 핵심이기 때문에 네. 뭐 카페 본질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네, 어떻게 거기에 나오는 보면은- 메뉴로 이제 승부를 보는 맛으로 맞아요. 또 승부를 보는. 네. 또 이렇게 쓰셨는데 저 너무 늦게 가면 디저트 다 팔린다. 뭐 다 그렇죠. 네, 네, 원주에 네. 빵집도 그렇고 맞아요. 다른 것들도 금방 또 동인하는 경우가 많기 네. 때문에. 그러니까 음료는 보통 계속 그 이제 제공을 해주시잖아요. 근데 뭐 디저트나 빵은 그날 만들어 놓은 걸 그날 파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요것도 뭐 마찬가지로 네. 점심 먹고 나서 바로 가야 된다고요? 네네. 네. 그래서 점심 먹은 후에 이제 딱 카페 갈 때 여기를 가시면은 딱 적당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이곳은 약간 점심 먹고 가시는 걸 좀 추천드립니다. 네. 어쨌든 뭐 이렇게 단 걸로 좀 이렇게 기분 전환 네네. 내지는 뭐 이렇게 스트레스도 좀 풀고 이러실 분들은 여기 크렘으로 가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어딜까요? 다음은 네. 카페 잔잔. 잔잔. 네. 여기는 저도 가본 것 같아요. 그쵸. 가명에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가명 바로 쪽에. 가명 옆에 있는 그래서 제가 이곳을 추천한 한마디도 강원 가명과 함께 즐기는 커피 한 잔 이렇게 좀 써봤습니다. 네. 예전에는 이 자리가 그 카페였는데 다령 커피가 커피였죠? 있던 자리였죠. 네, 거기가 여기로 네. 이제 바뀌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완전 통유리가 좀 특징인 좀 가게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여기 지금 네네. 잔잔이 이게 좀 가명이 잘 보이잖아요. 되게. 맞아요. 물론 네. 가명은 이렇게 벽이 있기 때문에 너머까지 이렇게 보이진 않지만 네. 그래도 어느 정도 분위기를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카페로 알고 있습니다. 뭐 여기 특징은 좀 설명을 해주면 당연히 네, 뭐, 가명이겠죠? 네, 설명해 주셨듯이 가명의 풍경을 바로 느낄 수 있는 것만으로도 큰 매력이지 않을까, 네, 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는 그러니까 다령 커피였을 때와 좀 비교해 본다면은 조금 더 요즘 감성의 인테리어로 바뀌었어요. 좀 시원시원하게 바뀌었다고 해야 되나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리고 좀 더 우드톤에 그다음에 뭐 이렇게 테이블이나 이런 것도 좀 더 아기자기한 그런 느낌의 인테리어로 바뀌어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느낌의 인테리어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좀 시원하고 약간 쿨하고 약간 네, 약간 근데 그걸 네. 우드로 포인트를 주면서 어. 그 톤을 좀 잡아주는. 그러니까 너무 노출 콘크리트나 약간 너무 그런 인더스트리얼 느낌보다는 그런 느낌을 가면서 우드로 그 톤을 딱 막아주는 그 정도가 저는 굉장히 약간 그래서 세련되면서도 차분한 느낌. 둘 다 갖췄다. 네. 예전에 다령 커피였을 때는 그때는 좀 이렇게 따뜻한 느낌이었다. 맞아요. 조금 더 좀 따뜻한 아늑하고 느낌이었다면. 포근하고 약간 요런 카페 느낌이었다면 네네. 지금 완전히 분위기가 변모해서 네. 뭐 취향에 맞게끔 또 이번에 또 가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안 그래도 제가 지난번에 저희 부모님이랑 누나가 왔을 때 마침 또 가명을 갔다가 바로 옆에 있는 또 이곳에 가기도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네. 확실히 가명 들렸다가 자연스럽게 뭐 함께 있는 사람과 함께 네네. 가기에 딱 적합하지 맞아요. 않나라는 네. 생각이 드는 카페입니다. 이곳에 추천 메뉴 꼽아주셨는데요. 여기가 약간 커피에 좀 강점을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시그니처 메뉴가 오렌지 에쏘. 이거는 오렌지 에스가 뭐예요? 네, 오렌지 약간 베이스 뭐 이런 청 같은 느낌의 베이스 위에 에스프레소를 부은. 아 그게 어울려요? 오, 신기하네. 그러니까요. 그게 있고 또 그다음에 뭐 귀리 우유랑 커피로 만든 약간 바닐라 라떼류의 느낌의 브라운 라떼라고도 있고요. 그다음에 콜드 브루 위에 생크림을 올린 몽블랑 이 세 개가 시그니처 메뉴라고 하더라고요. 아, 독특한 시그니처 메뉴들이 있군요. 네, 이렇게 또 세 커피 가지가. 메뉴 중에 이 시그니처 메뉴들이 있고 그 외에도 뭐 아인슈페너라든지 플랫 화이트, 그다음에 코코넛 라떼 이런 것처럼 뭐 다른 곳에서도
접할 수 있는 메뉴긴 하지만 이게 원주에서는 이렇게 좀 다채로운 메뉴들을 커피 메뉴들을 뭐 맛보기가 어렵거든요. 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제가 느끼기엔 전 커피를 잘 모르기 때문에 네. 좀 실험적이라는 느낌도 있고. 아, 그렇죠. 시그니처 어떻게 메뉴를 보면은 네. 오렌지 에스도 정말 궁금한데. 그러니까요. 저는 평소에 갔을 때도 그냥 평범한 것만 먹거든요. 사실 뭐 아메리카노 먹거나 되게 그렇죠. 뭐 바닐라 라떼나 뭐 이런 거 음. 가벼운 거 먹거든요. 익숙한 거. 네네.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알게 돼서 좀 시도해 볼 법하다는 생각도 들고. 네. 이거는 뭐예요? 음료에 대한 혹평이 의외로 있다. 그러니까 이게 커피에 좀 이제 집중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커피를 안 드시는 분들을 위해 어쨌든 티나 에이드나 뭐 이런 음료 메뉴들도 구비해 놓잖아요. 그래서 카페 되게 근데 음료는 그렇게 뭐 맛있는지 잘 모르겠더라. 아, 이런- 평범하다? 네. 어때, 뭐 커피나 이런 거에 네. 비해서. 그래서 의외로 잔잔을 잘 좀 좋아하시지 않는 분들도 되게 있더라고요. 호불호가 좀 갈린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네. 그런 점에서는. 네. 근데 확실히 커피를 못 드시는 분들이 가기에는 그러면 조금 약간 애매하다. 애매한 좀 카페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네. 제 주변에도 뭐 커피 잘 안 드시는 분들은 카페 맞아요. 선택할 때 좀 고민을 하긴 하시더라고요. 네네. 그 집이 음료가 얼마나 맛있냐 그쵸. 이런 걸 또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네. 아마 그런 거에 대한 평가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네. 네, 가명 근처에서 요즘 느낌의 카페라고 이제 추천을 어쨌든 해주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명 근처에 카페 자체가 잘 없기도 하고. 네. 그거 뭐 있지 않아요? 아, 이름이 생각 안 나네. 코헨? 맞아. 네. 그거 뭐 엄청 현대적인 느낌. 그것도 엄청 엄청 큰 맞아요. 네, 그- 곳이긴 한데 근데 거기는 약간 가명 근처긴 한데 가명 뷰가 막 직접적으로 좀 보이는 그렇다. 느낌은 아니어가지고 그렇네요. 네, 그래서 가명 뷰를 즐길 수 있으면서 또 요즘 느낌의 카페를 좀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잔잔이 가장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그래서 늦가을에 가면 좋다. 네, 이게 왜냐면은 완연한 가을보다는 제가 느꼈을 땐 그러니까 이 잔잔해서 만약에 가명을 봤을 때 풍경이 이게 한창 그 가을의 풍경보다는 약간 이제 늦가을로 가면서 조금은 쌀쌀한 분위기였을 때 더 좋지 않나. 거의 10월 중순 넘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낙엽 거의 다 지고. 그러니까 물론 평소에도 좋긴 하지만, 네. 그러니까 그랬을 때 좀 뭔가 그런 대비들. 그러니까 왜냐면 어쨌든 담이 있잖아요. 그렇죠. 담 너머에 선화당이 살짝 보이고 그 뒤에는 또 이런 현대적인 건물들이 있고 이런 풍경들을 생각해 봤을 때는 약간 나뭇잎이 무성하거나 이런 풍경들보다는 약간 나뭇가지만 놓여 있을 때 뭔가 그런 이질감들이 더 이게 풍경의 재미를 더해주는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그럴 때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젊은이들과 갈 때 더 좋다. 뭐 뭐 아무래도 분위기가. 네. 혹시 부모님들이랑 같이 가셨을 땐 네. 어떠셨는지. 이게 만약에 왜냐면은 자리나 의자도 이렇게 편한 의자는 아니어서 이게 그래도 젊은 사람들끼리 갈 때 좀 더 좋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저희 부모님들은 기본적으로 저희 부모님이 아마 그럴 겁니다. 부모님 세대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네네. 별로 카페에 그렇게 아, 네네. 관심이 없으세요. 그냥 뭐 어디 가자 그러면 그냥 가는 거고 앉자 그러면 앉는 거고. 네. 근데 다만 풍경 이런 걸 좀 좋아하시긴 하셔서 그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또 만족을 하셨던 것 같아요. 어쨌든 네네. 가명이 이렇게 딱 보이는 뷰가 어쨌든 맞아요. 특히 그때 시간대가 한 6시에서 7시 사이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갑자기 용어가 생각이 안 나요. 해가 지는 게 뭐죠? 석양? 석양 네. 맞죠?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요즘은. 이렇게 어쨌든 석양이 지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 어머니가 아주 또 저걸 보라고 막 했는 저희 아버지가 뭘 보라는 거냐면서 굉장히 또 네. 두 분이 살짝 다툼이 있었던. 아, 맞네요. 그쪽 그 방향이 이게 석양이 질 때 되게 예쁜 맞아요. 또 잘 방향이어가지고. 보이더라고요. 네. 그 가명도 사실 석양을 보기가 참 좋은데 맞아요. 네. 여기 카페도 겸사겸사해서 또 보기 상당히 좋은 뷰다. 하여간 뷰가 좋다. 네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잔잔 이름처럼 이렇게 좀 잔잔한 느낌이 맞아요. 있으면서 네. 세련되고 쿨하고 맞네요. 뭐 느낌이. 네. 칠한 느낌이랄까요. 칠한 느낌에 대해서는 또 저희가 조만간 한번 또 특집을 해보려고 하는데 무슨 얘기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네. 조만간 특집을 한번 기대해 주시고요. 네. 다음은 어딘가요? 약간 분위기를 좀 전환해 봐서 네. 그 몽그리즈 치즈 카페라는 곳을 한번 추천해 봅니다. 몽그리즈 치즈 카페. 네. 치악산 쪽에 있나요? 네, 이쪽은 그
보통 아시는 길카페 쪽 그 라인 말고 이렇게 황골이라고 부르는 그쪽 라인으로 쭉 따라서 가시다 보면은 네. 나오는 카페예요. 근데 여기를 추천하는 이유는 색다른 곳에서 즐기는 치악산 뷰가 좋기 때문에 좀 추천을 해봤습니다. 여기도 앉으면 치악산을 이렇게 탁 보이는 뭔가 시원한 네네. 통유리 뭐 이런 게 있나 봐요? 통유리는 아닌데, 아니에요? 네, 통창이 있습니다. 통창? 네. 뭐 그런 느낌? 네. 그래서 여기는 강원 원주시 소초면 하황골길 45-25에 위치한 곳이고요. 여기에 가장 큰 특징은 저희가 한마디에도 썼듯이 가을 치악산 풍경을 가장 맛있게 즐길 수 있는 곳 중 하나입니다. 뭐 단풍을 보기가 좋다. 네네. 라는 뜻으로 그러니까 이해가 되네요. 여기 그 카페에서 딱 치악산 능선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뷰가 쫙 펼쳐져 있어요. 그래서 치악산 자락을 마치 우리 예전에 산수화 보면 이게 병풍 쫙 펼쳐져 있듯이 그렇게 가장 잘 즐길 수 있는 곳이어서 좀 추천을 이게 해봤습니다. 도심이 맞아요? 서초면인데? 저 좀 의아한데? 그래도 행구동 바로 옆쪽에 그래요? 있으니까. 자전거 타고 가기엔 좀 부린 것 같은데? 저의 도심의 기준은 자전거를 타고 그런가요? 갈 수 있느냐인데 요거는 조금 네. 도심의 어떤 한계 지점 네, 마지노선 거의 아닌가 끝쪽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뭐 뷰는 좋은 것 같고요. 네. 여기 뭐 메뉴는 좀 뭐가 있을까요? 맛이나 이런 걸 좀 따져보면. 여기가 치즈 카페예요. 이름이 그래서 그렇죠. 네, 그 이름답게 치즈 관련한 메뉴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약간 되게 이렇게 엄지 손톱 정도 네. 사이즈 되는 큐브 치즈들이 굉장히 많은. 와인하고 먹을 수 있는. 그렇죠. 네. 그래서 과일 큐브 치즈도 있고요. 와인은 그리고 안 팔죠? 와인 파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요? 네. 그냥 말한 건데. 와인 팔았던 것 같은데. 어쨌든 네. 치즈 그리고 집이네요 진짜. 주류 종류도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하여간 네. 일단 큐브 치즈 있고. 네. 그리고 뭐 치즈 마카롱. 치즈 마카롱도 마카롱을? 치즈가 들어갑니다. 마카롱 정말 대단하네요. 네. 별 종류가 다 있네요. 이렇게 알고 보니까. 네. 그리고 뭐 치즈 슬러시. 슬러시가 뭐 우리 옛날에 저 학교 앞에서 사 먹던 그겁니까? 아니요. 약간 얼음 간 300원, 500원짜리. 그건 아닐 테고. 네, 뭐 밀크 슬러시 뭐 이런 거 초코 슬러시 네. 같이 맥도날드에서 파는 이런 슬러시 그게 종류들 있잖아요. 뭐예요? 난 슬러시가 그래요? 뭔지 모르겠는데. 네. 내가 아는 슬러시는 포도 맛, 콜라 맛 이거밖에 몰라. 그럼 사이다 맛. 밀크 슬러시 이런 거 한 번도 안 드셔보셨어요? 밀크 쉐이크는 알아요. 쉐이크. 쉐이크. 맞아. 그게 생각이 안 나서 맞아요. 네. 쉐이크에 거의 유사한. 그걸 네. 슬러시라고도 하나 봐요. 네. 또 어떤 종류가 있나 보네 비슷한. 그러니까 제가 머릿속에 쉐이크를 떠올렸는데 슬러시라고 그러니까. 얘기하니까 이걸 모르지?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쉐이크에 가까운 거라고. 거기에도 이제 치즈가 들어간. 네, 그러니까 약간 치즈 맛이 나는 쉐이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외에도 뭐 이런 빵이라든지 그다음에 음료라든지 이런 것도 커피나 이런 것들도 다 마련되어 있는 그러니까 카페인데. 네. 그리고 이곳이 네. 또 특징이 한옥을 리모델링한 곳이에요. 그런 카페들이 좀 많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 공간이 주는 분위기 자체도 나쁘지 않고 그리고 그 규모 자체도 좀 커가지고 뭐 이 한옥 실내뿐만이 아니라 실외도 뭐 이렇게 파라솔이나 테이블이나 이런 것들을 해놔가지고 네, 많은 분들이 그 테이블에서 특히 테이블이 딱 그 테이블이 놓여져 있는 방향이 치악산 뷰를 바로 볼 수 있는 방향이어가지고 네 테이블에서도 이제 야외에서 즐기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아쉽다고 근데 평가를 해주셨어요? 네, 근데 이게 약간 한옥에서 즐기는 뭐 치즈 뭐 이런 메뉴들 이런 게 있긴 한데 한옥 리모델링을 하긴 했는데 이게 한옥을 조금 세련되게 고치다 보니까 완전 세련된 것도 아니고 네, 완전 전통의 느낌도 아니고 어중간하다. 약간 그 미묘한 사이의 느낌? 그래서 이 공간이 한옥이라서 좀 색다르다라고 느껴지지만 이렇게 앉아서 계속 있거나 아니면은 뭔가 이렇게 이런 데 가면은 사진을 찍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랬을 때 실내 풍경에서 사진 찍을 만한 곳이 마땅치 않다. 그래요? 네. 근데 그러니까 밖에서는 그 한옥이 딱 있기 때문에 사진을 찍으시는 분들도 많긴 한데 실내 인테리어 상에서는 그렇게 특이한 부분에 좀 없는? 대부분이 그래서 밖에서 좀 치악산을 보시면서 네네. 아까 말씀하신 뭐 파라솔 있는 그 자리 맞아요. 이런 데서 네. 좀 보시지 않을까 싶고 사람들이 많다고 하신 게 좀 야외에도 많이 있고 네. 어수선하다. 여기가 진짜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왜냐면은 요 근처에 또 여길 오시는 분들도 많기도 하고 그리고 요 근처에 좀 유명한 한식당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식사하고 오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면 이게 도심 속 작은 휴식으로 꼽기에는 이게 아닌가요? 이 휴식 저 같은 사람은 못 갑니다 이런데 그러면 저는 네. ISTJ 못 간다고요 이런데. 근데 뭐 그게 대부분 주말이긴 해가지고 네. 주말엔 정말
정말 사람이 많은데 네. 또 평일에는 그렇게 사람이 또 많지는 않아가지고 또 여기서 씩씩하게 애써 포장이 되는 것 같은데. 하여간 뭐 충분합니다. 그 정도 괜찮다고 하시면 또 치즈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네. 뭐 이쪽으로 어쨌든 치약산과 함께 즐기실 때 네. 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아무래도 네. 여긴 치악산 뷰가 또 매력이기 때문에 치악산의 단풍이 활짝 폈을 때 네. 또 가시면 좋지 않을까. 네, 다음은 어딘가요? 다음은 나무 이야기인데요. 여기는 아까 이쪽 그 몽그리즈 치즈 카페가 황골 쪽이라면은 말 그대로 길 카페 라인에 따라 있는 카페인데요. 여기 행구동 쪽인 거군요. 네네. 네. 그래서 여기를 추천하는 한마디는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이게 진짜 길 카페 감성이야. 라고 좀 적어봤는데요. 네. 그래서 여기 가장 큰 특징 자체가 그런 길카페의 역사가 그대로 느껴진다고는 할까요? 길카페 역사가 뭡니까? 그러니까 옛 감성이라는 게 뭡니까 여기 옛- 쓰이신? 아. 저는 몰라요 옛 감성을. 이게 네. 그러니까 뭐 길바닥에서 먹던 감성입니까? 아니 몰라요 나는 길카페 역사를. 아니, 그래서 그냥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네. 굳이 비유하자면 약간 2000년대 초반의 카페의 느낌? 모르죠 저는. 2000년대 초반에. 다 아시는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요? 지금 그런 느낌하고 아시는 그래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청취자에 따라서 많이 갈리시지 않을까. 네. 떠오르시는 머릿속에 떠오르신 그러니까 그림이 많이 다르다. 더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네. 우리가 지금 카페라고 생각했을 때 느낌은 프랜차이즈의 느낌이 좀 아무래도 강하잖아요. 요새는 다 그렇죠. 네, 근데 그런 거보다는 그러니까 다방과 프랜차이즈 사이의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네. 조금 더 그러니까 뭔가 정취가 느껴진다거나 할까요? 그러니까 그럼 뭐 설명할 거 없이 나무 이야기를 가면은 확 느낄 수가 있다. 네, 일단 그렇게 보시면 그러니까 알 수 이곳에 있겠네요. 가면 이게 그 느낌이구나. 네, 더 궁금하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네. 그냥 뭐 요렇게 딱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네요. 여길 가보시면 뭔지 알 거다. 네. 그 중간이라는 감성이 뭔지. 네. 현대와 과거가 공존하는 그쵸, 그쵸. 그 중간 지점이다. 네. 어쨌든 길카페 역사를 그대로 담고 있는 거. 이거 여기가 그러면 초창기부터 함께했나 봐요. 아마 길카페 그랬을 형성되는. 거예요. 굉장히 역사가 좀 오래된. 네. 아 이거를 지어가지고. 보니까 알겠네. 이게 메뉴판도 상당히 네, 메뉴판 이게 그런 느낌이 이미지가 일단 느껴져요. 들어가야 돼. 이미지가 네. 컬러 사진이 이렇게 비율이 제각각 들어가 있어 지금. 약간 막 늘렸다가 줄였다가 막 사진이 막 비율이 막 여러 가지 들어가 있어요. 뭐 그렇게 작업하지는 않았겠지만 굳이 비유를 하자면 그러니까 그림판으로 메뉴판을 작업한 오. 느낌적인 느낌. 아 물론 깔끔합니다. 근데 네네. 사진이 다 이렇게 빼곡하게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이것도 약간 그 중간에 있는 것 같아요. 그쵸. 깔끔함과 약간 어떤 그림판 감성의 어떤 중간. 네. 전체적으로 어떤 분위기인지 느끼고 네. 약간 옛날에 저기 뭡니까? 또 생각이 안 나. 우리 옛날에 그네 타면서 빙수 먹던 캔모아. 맞아. 맞아요. 그 느낌인데요. 약간 그런 메뉴판이, 느낌이에요. 메뉴판이 네. 딱 그 느낌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공간이 딱 그 캔모아의 약간 캔모아는 조금 더 이렇게 청소년들이 많이 가다 보니까 이렇게 샤렐라한 느낌이 있다면은 그러니까 그런 느낌적인 느낌인데 조금 더 어른들이 올 수 있는 그런 공간이나 이런 것들도 그런 느낌이 비슷하다. 메뉴도 굉장히 많아 보이고 네. 빙수와 와플이 맛있다고 써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빙수 종류도 굉장히 많고 커피 빙수, 뭐 그냥 옛날 팥 빙수 이런 것들도 있고 저희는 그래서 가서 주로 이제 커피 빙수 아니면 과일 빙수 이런 걸 좀 많이 먹는 편이고요. 저희 아버지가 또 의외로 빙수를 막 좋아하셔가지고 오. 저번에 저 어디입니까 행구동 길카페 쪽에 있는 저기 저 뭐야 파스쿠치 아니고 저 파스쿠치인가? 파스쿠치 맞지 않나요? 네네. 파스쿠치에서 네. 또 빙수를 드시더라고요. 뜬금없이. 그래서 뭐 뭔가 이런 아버지 세대 중에서도 또 이렇게 카페 가시면은 네. 빙수 찾으신 분들이 꽤 계시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다 빙수가 맛있어야 돼요. 이런 곳에서 그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감성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군요. 네. 그래서 이런 디저트 같은 게 있는 게 또 어떤 부모님 세대와 가기에 또 적합한 곳이 아닌가 맞아요. 싶은 생각도 들고. 그리고 와플에 이렇게 아이스크림을 얹어주세요. 그래가지고 나 이렇게 달달함이 더 배가 되는. 맛있죠. 네. 그리고 뭐 브레드, 커피, 뭐 음료, 차, 맥주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푸드 종류도 있고. 푸드 네. 뭐가 있는 거죠? 이거 막 돈가스? 네. 떡볶이? 그다음에 떡볶이, 네. 뭐 볶음밥. 새우 볶음밥도 네. 있어. 와. 이게 그 옛날 카페 감성이에요. 오르곤졸라 피자, 순살 치킨까지. 네. 한 잔 해도 되겠네요 여기서. 그럼요. 이게 카페야. 바야 바네 거의 바도 하고. 그 종합 문화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말 빙수에 그대로. 맥주 한 잔까지 할 수 네. 있는. 그리고 가능하다. 커피 종류도 드립 커피, 더치 커피, 에스프레소 커피 종류가 있을 건 다양합니다. 다 있네요. 네.
자, 뭐 분위기는 뭐 길카페는 말할 것도 없죠. 여기 뭐 언덕 위에 있으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자연 그대로를 좀 느낄 수 있는 점이 매력이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그러니까 앤틱과는 더 다른 이 옛날 그 감성의 그 뭔가 현재와 과거 그 사이에 놓여져 있는 그런 감성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점이 특징이고, 아 그리고 이 나무 이야기의 그 뭐 계단이나 이런 주변에 약간 골동품 같이 옛 물건들을 이렇게 모아서 그 진열해 놓으셨다 그러고요. 일부러? 네네, 일부러.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는 재미도 좀 있습니다. 네. 근데 원주 전경이 보이지 않다 아쉽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약간 길카페는 그 길카페 놓여져 있는 파스쿠치 보시면은 원주 전경이 쫙 보이잖아요. 그게 굉장히 큰 매력인데 길카페에 있는 카페치고 좀 안쪽에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원주 전경이 한눈에 쫙 보이거나 그러진 않아서 그게 약간 아쉽기는 해요. 저 같은 사람들은 사실 그런 거 잘 신경 안 쓰기 때문에 뷰를 잘 신경 안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네네. 오히려 이런데 그냥 먹으러 가가지고 다양한 메뉴들이 있으니까 그런 또 취향 가진 분들은 또 이런 데가 또 적합하지 않을까 네네. 싶어가지고 뭐 가족과 같이 가면 좋다고 그래서 마침 또 네. 써주셨는데 그래서 아마 부모님들이 더 좋아하시지 않을까. 규모가 약간. 큰가요 여기가 근데? 규모가 좀 큰 편이에요. 1, 그러면- 2층으로 되어 있고. 그럼 뭐 굉장히- 가족들끼리 다 같이 만났을 때 큰 네. 대규모로 만났을 때 가도 네, 오히려 좋을 그리고 것 같다. 대규모일 때 더 좋아요. 왜냐면은 뭐 메뉴나 이런 게 구성이 다양하다 그러니까. 보니까. 네. 다 맞춰서 네. 취향껏 또 즐길 수 있는 곳이 그리고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막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갈 만한 곳이 잘 없어요. 또 유명한 데는 또 자리가 없어서 못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네. 그런데 그렇게까지 여기가 막 붐비거나 하진 않아서 네. 만약에 이렇게 명절이나 이럴 때 아니면 가족들이 많이 오셨을 때 가기에 좋은 카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네. 들어서 나무 이야기를 추천해 보았습니다. 도심 속 작은 휴식 이제 마지막 카페는 어딘가요? 네, 여기는 르 브레노입니다. 유명하죠. 네. 그래서 여기를 추천한 이유는 원주천 뷰 즐기면서 커피 한 잔 네. 해보십시오. 이렇게 적어보았습니다. 봉산동에 있죠? 네, 강원 원주시 봉산로 96-18에 있고요. 여기 가장 큰 특징으로는 원주천 뷰가 너무 잘 보인다. 그쵸. 네. 딱 가운데 흐르는 바로 옆에 도로 네. 하나 사이도 거의 있다고 봐야 되잖아요. 맞아요. 네네. 그쵸.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유량이 가장 많은 그 곳에서 딱 바로 볼 수 있는 그 카페여가지고. 맞아. 네. 그리고 이게 저기 원주천이 가끔 저기 저 새벽 시장 라인 쪽에서 살짝 상류인가 그쪽이 방곡동 쪽의 상류죠. 네, 네, 그쪽에 그쵸. 상류로 네. 가는 지점 중에 물이 안 흐르는 구간이 가끔 있어요. 맞아요. 그냥 멈춰 있는 구간. 근데 이게 물이 더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2급수 정도 되는 걸로 아는데 원천이 네네. 괜히 멈춰 있으면 되게 좀 그래요. 그래 보이는데 다행히 이쪽은 좀 상류 쪽으로 좀 더 위치해 있다 보니까 네네. 물이 또 잘 흐르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봤을 때도. 그래서 그러니까 원주천 뷰가 가장 잘 보이는 곳 중에 하나다. 그리고 원주천 뷰를 볼 수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카페 자체가 아까 제가 뭐 계속 언급했던 앤틱한 인테리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는 어떻게 보면 그 앤틱 인테리어의 어떤 그 정점을 보여준다. 아니면 정수를 보여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테리어도 그 앤틱함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는 곳 중에 하나라서 그 공간의 분위기 자체도 매력적인 곳이라서 좀 추천을 해봅니다. 네. 또 빵이 유명하잖아요, 여기가. 맞아요. 그래서 빵과 커피 모두, 그러니까 베이커리 카페가 많은데 특히 빵과 커피 모두 맛있게 즐길 수 있는 곳 중에 하나라서 좀 추천을 해봤습니다. 네. 딸기 라떼를 사시사철 파는 것에서 장점을 꼽아주셨어요. 딸기 라떼를 워낙 또 좋아하시니까. 네. 뭐 이렇게 우리가 뭐 밥을 먹거나 아니면 회의를 하거나 이러다 보면은 하루에 카페를 두 군데 갈 때도 있잖아요. 막. 그렇죠. 아니면은 뭐 카페를 두 군데 가지 않아도 오전에 커피를 마시고 나오거나 이러면은 그 카페를 가더라도 또 커피를 먹기가 살짝 망설여지는 때가 있어요. 그럼 그때는 음료 중에 골라야 되는데 대개 딸기 라떼가 시즌 한정인 경우가 많아서 이제 딸기 라떼를 먹고 싶어도 못 먹는 경우가 많은데 여긴 항상 딸기 라떼를 먹을 수 있어서 이건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씨는 뭐 항상 뭐 토마토 아니면 딸기 아닙니까? 거의 그렇죠. 저 음료 종류 중에서는 뭐 전화해서 물어볼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뭐 사갈까 할 때 딸기 아니면 토마토 둘 중 하나 고르면 맞아요. 다 만족하시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네. 딸기 라떼 저도 좋아하기 때문에 여기 가서 자주 또 먹게 되는 네. 것 같아요. 뭐 인테리어는 아까 또 말씀을 잘 해주셨고 앤틱함이란 무엇인가 할 때 여기가 아주 또 현대적으로 잘 또 조화를 네. 해서 살려고 있다. 다양한 소품이나 그리고 여기 2층을 특히 저는 좀 많이 여기 가는 2층 구조죠? 네, 가는 편인데 그리고 통창으로 되어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2층에 이렇게 뭐 붉은 벽돌이나 이런 기둥도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런 분위기를 좀 더해주는 것이 매력적인 곳입니다. 네. 그리고 뭐 또 주변에 주차장도 있고 네네. 카페 그런 점도 좀 편의성은 있다. 네. 자,
비 온 다음 날에 가는 걸 추천하셨어요? 네, 왜냐면은 뭐 여기가 그래도 유량이 좀 많은 곳이긴 하지만 그래도 비 온 다음 날이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비 온 다음 날이 다 가는 건 아니고 비 온 다음 날이 맑았을 때 예, 가시는 걸 좀 추천드리는데 왜냐면은 비 온 다음 날은 되게 하늘이 되게 그 미세먼지도 좋고 그래서 굉장히 파랗게 잘 보여요. 그런 매력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비 오고 나면 유량이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원주천이 더 풍성해 보여요. 좀 더. 아니 그러면 이거 가을이 아니라 여름에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는 여름엔 너무 많고 유량이 그리고 너무 많다. 그 여름보다는 가을이 더 파란 하늘이 더 예뻐가지고 근데 가을에 가장 잘 어울리지 않나. 가을에 원주천을 네. 즐기고 싶다면 여기가 제격이다. 맞아요. 라고 네. 할 수 있을 거고 여기는 뭐 가장 가깝기 때문에 또 저희 집에서 가장 네. 도심 속 작은 휴식에 또 어울리는 그렇죠. 정말 말 그대로 작은 네. 휴식을 즐기기 좋은 곳이잖아요. 생각이 들어요. 네. 자, 뭐 도심은 여기까지 한번 즐겨보고요. 네. 교외로 나간다면 이제 가을을 더 잘 즐기기 위해서 날 잡고 외곽으로 한번 떠나보죠. 더 외곽으로 간다. 아까 소초면까지 나왔는데 네. 첫 번째 어디입니까? 첫 번째는 마크빈 원주 혁신점입니다. 혁신점이요? 그럼 뭐 방곡동에 있는 거 아니에요? 뭐 소초면보다 더 가까운 거 아니야 이러면? 근데 네.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요? 여기가 거의 그 관설동 끝, 그다음에 거의 이제 어제까 신림으로 가기 전 뭐 이런 그래요? 쪽이어가지고 사실상 이곳이 도심으로 보기엔 좀 애매한. 네. 섭제 삼복길 155-8인데 저는 원주 살면서 섭제 삼복길 처음 들어봤거든요. 이게 여기가 낯서네요. 뭐 이렇게 좀 더 쉽게 설명드리면 그 벚꽃 버스킹했던 그 라인을 따라서 그 도로를 따라서 안쪽으로 더 들어가면은 영서고 뭐 네, 그쪽에 영서고 있었던 지나서 거에서? 더 이렇게 산 쪽으로 들어가다 보면 나오는 곳이에요. 아주 멀리 있다고 합니다. 도심 네. 기준으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네. 잔디가 있나 봐요. 가을 피크닉 느낌이라고 써 있었어요. 네, 여기가 12,000평의 규모를 자랑하는 높네. 카페라고 설명이 오.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12,000평 중에 굉장히 많은 평수가 잔디밭이에요. 네, 그래서 카페 앞에 잔디밭이 넓게 조성되어 있어가지고 여기는 카페를 간다라는 느낌보다 오히려 약간 피크닉을 가는 느낌이 약간 좀 우리 들어요. 한강공원 가듯이 네네. 뭐 서울 사람들. 네. 거기가 특이한 게 보통 이렇게 12,000평이다. 뭐 마당이 있다 그러면 거기다 정원을 가꾸거나 음. 아니면 뭐 이렇게 꽃을 심거나 이런 카페들은 또 있잖아요. 언제 맞아요. 포토존을 만들려고. 네네. 근데 오히려 여긴 그냥 통으로 잔디를 깔았다는 그냥 거잖아요. 잔디밭이에요. 네. 이거는 네. 무슨 락페를 해도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그 흡사. 정도 규모도 저는 가능하지 여기서 않을까. 버스킹을 네. 해도 차라리 무방하겠다. 여기서 버스킹 무대를 마련해놔도 좋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어차피 벚꽃 맞추기 힘든데 타이밍. 네. 약간 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다. 음. 그래서 돗자리 담요도 제공을 해요. 네, 친절하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돗자리 담요도 있어가지고 자유롭게 뭐 따로 챙겨가지 않아도 그 잔디밭에서 자유롭게 피크닉을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네. 지금 근데 맛과 메뉴를 이렇게 보실 때는 여기는 좀 뷰가 중점이다. 네. 라고 좀 평가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메뉴도 뭐 다채로운 편이긴 해요. 베이커리 카페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서 빵도 있고 뭐 빙수도 있고 음료도 있긴 한데 있을 건 다 있어. 네, 있을 건 다 있는데 사실 이곳은 정말 음료의 맛보다는 풍경을 맛본다고 생각하자. 그러니까 뭐 좀 평범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네. 먹는 거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렇죠. 네. 근데 또 빙수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네. 빙수는 기본은 하잖아요. 그쵸. 못 만들 수가 없단 말이에요. 네. 빙수라는 것은. 그러니까 뭐 망고 빙수, 뭐 옛날 팥 빙수 이런 게 다 있어가지고. 잔디밭에서 피크닉하면서 빙수 먹는 게 또 아주 색달라요. 사실. 맞아요. 네. 왜냐면은 뭐 한강공원에서도 못 해볼 경험이기도 하거든요. 이게. 그쵸. 네, 뭐 배달 시킨다고 하더라도 네. 여기는 근데 뭐 바로 또 신선 바로 이제 나온 맛볼 수 빙수를 있는? 맛볼 수 있다. 네. 그런 장점은 또 있다. 네네.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 실내도 넓군요. 네, 실내도 넓긴 한데, 근데 이곳도 뭐 이렇게 좀 유명해서 그런지 주말이나 이럴 때 사람이 굉장히 많으면은 너무 북적거리는 좀 느낌이 있어가지고 저희는 항상 여기 갈 때마다 바로 실외로. 네. 그러니까 잔디밭은 워낙 넓기 때문에 네. 사람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뭐 이렇게 북적인 느낌까지는 안 된다. 전혀 들지 않아요. 엄청 넓구나. 그 정도로 넓습니다, 여기가. 12,000평. 네. 그리고 네. 제가 한동안 차 트렁크에 캠핑 의자를 좀 가지고 다녔던 때가 있어가지고 여기 딱 가면은 그 돗자리는 빌릴 수 있어. 돗자리 피고 그다음에 그 옆에 캠핑 의자 펴서 앉아서 말 그대로 진짜 항상 피크닉을 즐기는 느낌을 물씬 느낄 수 있었죠. 네. 선선한 오후에 방문하기를 추천해 주셨어요. 네. 뭐 역시 피크닉 느낌이기 때문에 네. 전반적으로 그런 어떤 가족 나들이 네. 겸해서 이거 혼자 못 가겠는데요, 근데 약간 아마 12,000평에서 너무 외로울 것 같은데요.
그게 또 나는? 매력이 되나요? 될 수도 있을까 싶긴 한데 그래도 가족 단위로 아니면 친구들이 좀 같이 좀 다 같이 가기에 좀 좋지 않을까 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다음 소개해 주시죠. 다음은 카페 소브루를 음. 추천드립니다. 네, 여기는 그 감성 가득 한옥 카페라는 이유로 좀 추천을 해보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몽그리즈와 딱 대비되는 몽그리즈는 똑같이 한옥 카페임에도 조금 아쉬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곳은 한옥 카페인데 한옥을 거의 그대로 살린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옥 카페 하면 또 저 베이커리 궁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아.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베이커리 궁도 약간 몽그리즈 같은 느낌이 좀 그래요? 있어요. 저도 거길 한 번밖에 못 가가지고. 네네. 그것도 약간 한옥을 좀 세련되게 좀 가꾼 느낌이어가지고. 거기밖에 생각이 안 나. 한옥 네. 카페 하면. 근데 여기는 진짜 정통이다. 약간 거의 그대로. 네. 그래서 뭐죠 아름드리 느낌. 아름드리도 현대적으로 약간 건가? 아름드리랑 좀 더 비슷해요. 네. 그런 느낌. 분위기로 보자면은 아름드리도 그 안에 내부 공간을 막 엄청 세련되게 가꾸거나 그게 아니라 그 집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걸 잘 살렸잖아요. 맞아요. 이것도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위치는 좀 그 서곡 쪽에 있습니다. 서곡? 네, 그래서 강원 원주시 서평길 12-10 네, 이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주변의 풍경도 그런 예스럼이 좀 느껴지는 네, 그 정치가 서곡이다 보니. 네네 잘 어울리는 곳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카페 라떼가 많군요. 네, 이것도 약간 그러니까 특히 카페 라떼 진심이신 것 같은 게 카페 라떼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뭐 버터스카치 카페 라떼, 그게 수제 버터 스카치를 캐러멜 넣은 그 카페 라떼라고 하고요. 그리고 바닐라빈, 뭐 바닐라 라떼라고 흔히 부르죠. 이것도 수제 바닐라빈 시럽이 들어간 카페 라떼고, 그다음에 썸머 카페 라떼라는 메뉴도 있는데 이건 소프트 아이스크림을 올린 카페 라떼라고 합니다. 그리고 티라미수 카페 라떼도 있는데 이게 마스카포네 치즈 파우더로 티라미수 맛을 낸 카페라떼라고 해요. 뭔진 모르겠지만 뭐 하여간 네, 뭐 티라미수 맛이 난답니다. 정성껏 만들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다양한 카페라떼가 있는 것이 좀 특징이고, 카페라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네, 선택지가 많다. 맞아요. 보실 수 있을 것 네. 같고요. 또 커피 외의 메뉴 또 중요하다. 또 이런 음료나 뭐 차나 이런 그쵸. 것도 중요하다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여기는 잘 구비가 돼 있다. 네, 그리고 약간 하네요. 한옥 카페답다거나 할까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뭐 수제 당금차, 뭐 담금차가 뭐 오디 사냐초 당귀 자두효소 살구효소 네, 그야말로 약간 한옥 느낌 불신 나지 않습니까? 건강차인가요 이거 거의? 그리고 뭐 라벤더, 자스민, 펜넬 이렇게 구성된 허브티도 있고, 제 아버지가 좋아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다양한 에이드들도 있고 또 뭐 착즙 주스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전통과 현대의 느낌이 동시에 난다고나 할까요? 그래서 네. 되게 어쨌든 가족끼리 갔을 때도 뭐 어쨌든 보통 이제 부모님 세대 중에는 커피 잘 안 드시는 분들 있고, 그쵸. 네.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도 이제 차나 심지어 미숫가루 뭐 이런 걸 드시는데 네네. 뭐 이런 데 가시면 또 이게 선택지가 담금차 좀 이런 것도 다양한. 괜찮을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뭐 한옥이니까 뭐 분위기야 뭐 좋겠죠 당연히. 네. 그리고 주변의 풍경과도 잘 어우러지면서 이곳에 머무르는 것만으로도 약간 차분해지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말 그대로 도심에서 벗어난 느낌을 받고 싶을 때 여기에 가면 또 제격이다. 그래서 좋은 의미로 네. 약간 촌스러움이 느껴진다거나 할까? 그런 공간입니다. 네. 좋은 의미로. 네. 좋은 의미로. 촌스러운 힙스터다. 네. 될 수 있는 느낌이고. 네. 센치해지고 싶을 때 가세요 여기? 약간 그럴 때 오히려 가도 약간 차분해지면서 약간 약간 스스로를 돌아본다거나 할까요? 사람이 많을 것 같은데 여기. 근데 생각보다 막 붐비지는 않아요. 그래요? 네. 그냥 제가 갔던 때가 항상 뭔가 사람이 없을 이게 뭐 거의 토요일 오픈 때 이렇게 가기도 하고. 아니 나는 원주 어느 카페를 가도 다 사람이 있는 게 신기해요 항상. 진짜 어딜 가도 다 있어. 네. 다 적정 인원이 항상 또 차 있는 네. 그런 걸 보면은 아마 여기도 뭐 주말이나 이럴 때는 뭐 어쩔 수 없이 많을 것 같긴 한데 네. 그러나 뭐 평일이나 이럴 때 시간 잘 잡아 가시면 그리고 이게 그 옛 공간을 그 기반으로 만들어진 그 곳이라서 그런지 좀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방방별로. 그래서 사람이 많아도 엄청 북적거리진 않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속으로 추천해 주셨고 다음은
또 어딘가요? 다음은 요 소부루 인근에 있는 그 허니 포레스트라는 카페입니다. 역시 서곡에 있다. 네, 그래서 이곳은 풍경도 음식도 달달한 곳. 여기도 달아요. 네. 아까 저기 크렘 같은 아, 그런 그렇습니다. 특징이 있다. 네, 여기는 그러니까 소부루랑 정말 대조되는 약간 그 소부루가 저쪽에 촌스러움에 있다면 허니 포레스트는 완전 세련된 약간 상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요즘 스타일의 이국적 인테리어와 그다음에 야외 잔디, 넓은 주차장 이렇게 보유하고 있는 카페입니다. 역시 베이커리 카페다. 네, 네. 근데 여기의 특징이 설탕 대신 꿀을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허니 포레스트의 허니가 그런 의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어쨌든 빵이 맛있다. 네. 그런 평이 많다고 하네요. 네, 여기 뭐 네이버 리뷰나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보통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데 빵이 맛있어요가 뭐 커피 맛있어요 보다도 훨씬 많아요. 그 정도로 빵이 굉장히 뭐 맛집. 베이커리 카페는 사실 진짜 빵 먹으러 가시는 분들이 네네. 제 주변에도 이제 커피 잘 안 드시는 분들은 그냥 일부러 베이커리 카페를 가서 기왕 카페 갈 거거든요. 뭐 빵이라도 먹고 있으면 되는 거니까. 네네. 그런 점에서 아마 리뷰도 그런 중점적으로 좀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네. 그리고 이게 꿀을 사용해서 그런지 더 약간 달달한 빵이 맛있어지게 느껴지는 게 아닐까. 꿀이라. 꿀이 달죠. 옛날에 참 꿀을 저희 아버지가 한때 많이 사오신 적이 있었던 기억이 나요. 왠지는 모르겠지만 네. 어디서 얻어오셨는지 무슨 다단계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집에 꿀이 많던 시절. 그때 네. 이제 오이를 제가 꿀에 이제 많이 찍어 먹었어요. 그때 이제 스펀지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네네. 오이를 꿀에 찍어 먹으면 메론 맛이 난다 그랬는데 제가 메론을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네. 항상 오이를 아버지 찬장 속에 있던 꿀을 꺼내가지고 찍어 먹었던 기억이 갑자기 나서 참외를 드시면 되잖아요. 또 참외 제가 싫어해요. 그 느낌이 아니에요. 네, 오이를 꿀에 찍어 먹으면 유사한 느낌이 난다. 네. 메론과. 이제 나중에 멜론 드셔보셨잖아요. 네. 어떤가요? 좀 비슷한 거 같나요? 비슷하겠어요. 그냥 그렇다는 거죠. 뭐눈 가리고 먹는 수준이죠. 네. 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점에서 꿀을 사용했다. 갑자기 네. 꿀에 대한 기억이 나고요. 어쨌든 맛있을 것 같네요. 네네. 자, 어쨌든 산속 산장에 온 듯한 느낌이라고. 네, 이게 표현을 해주셨고요. 왜냐면은 그 2층에 여기도 통창으로 딱 뚫려져 있는데 통창이 이런 뭐랄까 약간 홈플레이트 모양 이게 그 세모 모양의 뾰족한 그 지붕이어가지고 오각형이다? 네, 네. 오각형인데 그 통창 그대로 보여지는 풍경이 굉장히 예뻐요. 그래가지고 산속 산장에서 바깥 풍경을 보는 듯한 느낌을 굉장히 매력적인 농촌 뷰와 숲뷰가 있고 네. 2층 여기도 역시 2층 구조인 것 같고요. 네네. 야외에는 또 빈백도 네. 마련돼 있다. 그래가지고 그야말로 요즘 뭐 이런 길카페나 아니면 그런 약간 외곽 지역에 있는 카페가 갖추는 모든 것들을 이제 마련하고 있어가지고 네, 날 좋을 땐 밖에 나가보는 것도 가능합니다. 네. 늦게까지 영업을 하네요. 저녁 10시까지. 네. 그래가지고 여기는 해질녘 그다음에 저녁 그 즈음에 가보면은 굉장히 매력적인 풍경과 또 이렇게 맛있는 디저트 커피를 맛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허니 포레스트 아주 이름에 걸맞은 카페 소개해 주셨고 네. 다음 넘어가 보죠. 다음은 숨숲 아무르입니다. 어려운데요 이름이? 아 이름이 너무 어려워요. 뭐? 숨숲 아무르. 이거 내비치고 오라 그럴 때 뭐 숲숲? 숲숲? 안 나오는데 그다음에 어. 아무르예요. 아무르. 네. 네, 아모르 아니고요. 네. 숨숲 아무르. 네. 여긴 뭡니까? 여기는 진짜 캠핑장 카페입니다. 네. 캠핑장에 있다는 겁니까? 네네. 그러면 카페가? 오. 그래서 진짜 캠핑장에서 운영하는 카페여서 뭐 캠핑 느낌을 물씬 맛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곳을 가는 것을 좀 추천드리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카페 설명에 써놓으셨어요. 자연을 바라보고 관람하는 입장이 아니라 직접 자연 속으로 들어가 오감으로 느끼는 카페다. 체험형 카페인가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게 뭐 옆에 보면 캠핑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곳에 실제로 주말에 캠핑 오시는 분들도 많고요. 네. 그다음에 그 옆에 이렇게 간이 텐트를 이제 마련해 주셔가지고 거기에 뭐 캠핑 테이블, 캠핑 의자도 조성되어 있어서 카페 이용하시는 분들은 거기에서 커피를 즐기시면은 말 그대로 그냥 캠핑장에서 커피를 그 맛보는. 그럼 어디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기가 호저면 호저. 네. 호저의 호저 쪽에 있다. 저 끝에 네. 있어가지고 어쨌든 뭐 캠핑장 그쪽에 또 있으니까. 네네. 그쪽에 있다. 숨숲 아무르.
음식이 중요한 곳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네. 마크빈과 비슷한 이유입니다. 네. 베이커리 카페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뭐 네. 빵과 음료 모두 즐길 수 있고 뭐 하여간 캠핑장에서 또 카페의 어떤 이런 느낌을 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제 중요하지 않나 네. 싶고요. 뭐 말 그대로 자연 그대로네요, 진짜 근데. 네, 그래서 뭐 옆에 캠핑 즐기시는 분이 직접 있어서 진짜 우리도 캠핑 온 느낌을 막 받기도 하고 그다음에 여기 옆에 바로 계곡이 있어요 또. 오. 그래서 약간 가을 아니면은 뭐 여름 뭐 이쯤에는 거기에 아이들이 막 물놀이를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간단하게 뭐 물장구 치기에도 좋고 이래서 네. 네, 근데 캠핑 안 좋아하시잖아요. 저요? 네. 캠핑은 좋아해요. 아, 좋아해요? 네. 그래요? 캠핑을 가기가 싫은 거죠. 뭔 말이야? 아 이게 그 미묘한 그게 있어요. 캠핑의 감성을 느끼고 싶은데 아. 캠핑을 가기에는 싫은. 네. 여행은 좋아하는데 여행을 가기에는 싫은이랑 그러니까 똑같은 말로 들려요. 여행의 느낌은 얻고 싶은데 네. 여행을 가는 거는 좀 에이, 힘든. 요즘 젊은 것들은 이렇게 편한 것만 취하려고. 아유 그럼요. 네? 아니 캠핑 준비도 다 캠핑의 일환이니까 여행 네. 준비가 여행의 일환이듯이 그런 것까지 다 즐길 수 있어야죠. 네. 아주 글램핑만 가시겠어요. 그러다가 다 준비된 곳으로. 너무 좋죠. 그렇죠, 근데 또 맞아요. 글램핑은 너무 갇혀져 있잖아요. 어렵다 어려워. 그랬을 때 그런 나들이는 가고 싶고 뭔가 캠핑의 느낌은 얻고 싶은데 캠핑 가는 거 너무 힘들어. 아주 힘들어요. 네, 그랬을 때 바로 숨수마물에 가시면 캠핑 느낌만 내면서 네. 딱히 그 왜 추천했는지 알겠네. 내가 캠핑 안 해도 캠핑 느낌이 나니까. 아 그럼요. 아니 이게 그리고 그런 컨셉의 카페들 있잖아요. 뭔가 이런 도심 속 캠핑 아니면 도심 속 피크닉의 느낌. 그러니까 이게 아까 소개해드린 마크빈이랑은 또 달라요. 마크빈은 뭔가 그 피크닉의 느낌이거든요. 근데 이곳은 진짜 캠핑장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만약에 가면은 그냥 캠핑장이에요. 아 캠핑 그 왔구나. 자체네. 이런 뭐 이게 흉내낸 게 아니잖아요. 진짜 네, 캠핑장이기 맞아요. 때문에. 그래서. 뭐 저도 사실 캠핑 안 좋아하거든요, 별로. 네. 그런 사람들 갈 때는 좋지 않을까. 아주 좋습니다. 가을이 또 캠핑의 계절 맞나요? 아무튼 뭐 그쵸. 계절 네, 아니겠습니까? 딱 좋죠. 딱 네. 좋지 않을까. 숨숲 아무르 네. 내비 잘 치고 가시고요. 다음 어디입니까? 다음은 해바라기 힐링입니다. 해바라기가 심어져 있나요 여기? 해바라기도 있죠. 그래요? 네. 아. 실제로 그런데 여기 추천 한마디는 이렇게 좀 적어봤습니다. 부모님이 참 좋아하세요. 네. 왜 좋아하시죠? 그러니까 그 부모님들이 여기가 어디냐면은 여기도 그 숨수마무르처럼 호저면에 위치한 곳인데요. 여기가 천진 야생화 관광 농원 내에 있는 작은 카페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상 부모님이 좋아하신다고요? 네, 야생화 농원과 같이 하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네. 여긴 정말로 지금까지 소개해드렸던 곳들은 참 약간 규모가 있거나 좀 크거나 이런 곳들의 카페들이 많은데 여긴 말 그대로 소소한 정취가 느껴지는 곳이고 그다음에 뭐 야생화 농원도 있어서 거기에 사장님이 또 설명해 주시기도 하고 이렇게 다양한 야생화를 보는 재미도 있고 여기는 카페이긴 하지만 사실상 이 관광 농원을 즐기는 것이라고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입장권을 구매하는 겁니다. 그럼 입장권을 구매하면은 음료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안흥 찐빵을 주십니다. 네, 그래서 그 음료와 찐빵을 맛볼 수 있다라는 점이 좀 특징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왜 좋아하시냐니까요? 그러니까 다른 카페와 뭐가 다른 겁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네. 그렇게 자연 그대로의 약간 정원을 좀 느끼시면서 이렇게 소소한 정치 그다음에 이게 사진 찍는 걸 좋아하시잖아요. 꽃 사진들을. 그래서 아. 다양한 꽃들이 또 있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그리고 막 좀 이런 유명한 카페들 가면 너무 어수선하거나 북적거리다 보니까 이런 좀 조용한 곳을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곳을 저희도 좀 자주 가는 편입니다. 네. 뭐 근데 사실 꽃이나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혼자 가셔도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네. 오히려 이런 데는 뭐 부모님을 모시고 가는 것도 있겠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그냥 혼자 가서 약간 이렇게 사색을 농원의 즐기는 감성을 좀 느끼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뭐 뭐 이게 주가 카페가 아니라고 하셨으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 뭐 메뉴는 좀 단촐하다. 네, 그래서 뭐 커피도 아메리카노, 카페라떼 두 종류고, 근데 그 대신 약간 티가 좀 다양하더라고요. 네, 뭐 수제 머루차, 그다음에 뭐 아이스티, 석류티, 그다음에 수제 식혜, 뭐 캐모마일이나 얼그레이 같은 티들 있고, 그다음에 찐빵을 제공해 주셔서 그런지 몰라도 우유가 또 음료 중에 선택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있습니다.
뭐라 그래야 되지? 클래식하다 그래야 되나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한국적인 클래식함이 네네. 있다 그래야 되나? 뭐 카페의 클래식함이 네, 아니라 약간 다방 느낌. 네.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리고 오히려 단순하니까 좋은 것 같아요. 네, 아능 찐빵이 진짜 맛있어가지고 네, 그것만으로도 큰 만족도를 이걸 줍니다. 그냥 주시는 이유가 있네요. 일단 네. 안 먹어보면 뭐 또 사게 되고 약간 그쵸. 이런 느낌이 네.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요 카페가 약간 작은 그 공간이 따로 있고 그 옆에 바로 작은 정자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렇게 딱 펼쳐져 있는 그 꽃밭을 보면서 뭐 음료를 맛보는 그럼 것도 부모님이 좋아하시겠네요. 네. 정자가 있고 이러면 딱 그 감성입니다. 옛날 우리 네. 마을 감성. 네. 저희 아버지 사는 무촌리 감성. 약간 그 진짜 마을 감성이에요. 무촌리 좀. 정자에서 딱 이렇게 막걸리 한 사발씩 하시던 그런 감성을 또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딱 좋아하실 만한 곳인 것 같고요. 저희 어머니가 또 코스모스를 좋아하시는데 코스모스가 또 이쁘군요. 네, 코스모스 필 때 가면 딱 좋아. 가을이니까. 네. 딱이고. 그래서 뭐 이런 날이 화창할 때 가면은 농원에 피어 있는 꽃들을 더 잘 구경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좋고 그다음에 제가 지난번에 저희 방곡동 맛집 소개할 때였나요? 그때 뭐였죠? 뭐 괴산 무슨 뭐 매운탕 집이 하나 그러면 다시 들어보세요. 뭐였죠? 제가 잘 몰라. 네. 기억이 안 나서. 매운탕집. 매운탕 집이 있었는데 여기 근처에 바로 그 매운탕 약간 매기 매운탕 골목 같이 좀 그 거리처럼 조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로 그 매기 매운탕 집이 있어서 거기 저희는 보통 이렇게 매기 매운탕 먹고 여기를 가는 편입니다. 그래서 또 구인 씨가 워낙 또 매운탕 좋아하시기 때문에 네. 네, 저희 부모님도 회보다 매운탕을 더 좋아하시거든요. 오. 딱인 것 같다는 생각도 괴강 매운탕이네요. 괴강 매운탕. 저 방곡동에 있는 거. 네. 네, 사실 네, 거기는 그랬고 여기는 매기 매운탕 집이 있다고 합니다. 네. 여기 매기 매운탕 집이 몇 군데 있거든요. 근데 뭐 다 평이 좋긴 해가지고 어딜 가셔도 여기 왜 이렇게 매운탕 집이 많은 거예요? 이거 잘 모르겠어요. 뭔가 그러니까 여기도 역사가 한 군데가 유명해지면서 다른 곳도 생긴 건지 몰라도 네. 겸사겸사 식사까지 하실 수 있는 곳이다. 네. 어쨌든 뭐 꽃 좋아하시는 분들 함께 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는 한번 소개한 적 있지 않나요? 네, 한번 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카페 로톤다. 네, 여기를 다시 한번 소개드린 이유는 뭐 한주평에도 여기를 만족하지 않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또 다시 한번 재탕하신 뽑아봤습니다. 거군요. 네. 아니 그리고 여기가 그 새로 리모델링을 하면서 바뀌었어요? 공간을 좀 더 확장해가지고 네 그러면서 더 매력적인 공간으로 바뀌어가지고 또 한 번 더 추천을 해봅니다. 어떻게 좀 바뀌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 제가 소개해드렸을 때도 아마 여기 곳이 리모델링 한 후인지 아닌지가 정확치는 않은데 여기가 원래는 그 예쁜 벽돌이 주는 그 건물이 예뻐서 그리고 그 벽돌 건물 주변으로 잔디밭도 펼쳐져 있고 이래가지고 많은 분들이 그때도 좀 찾으셨는데 리모델링을 하면서 그 옆에 별관처럼 하나 생겼어요. 근데 별관과 그 본관 사이에 물 웅덩이에 호수처럼 조성하고 그다음에 그 사이 길을 다리로 이제 만들어 놨는데 그 물과 벽돌이 주는 묘한 어울림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더 약간 풍경 맛집 네, 그 건물의 인스타 딱 그걸 배경으로 한 인스타 사진도 많이 찍으시고 좀 더 유명해졌죠, 여기가. 네. 여기는 뭐 사실 그때도 소개해 주셨지만은 잔디밭도 있고 네, 네. 뭐 빈백존 뭐 방들도 있고 방갈로존이 뭐예요? 이게 약간 뭐야? 그 글램핑장 같이 보면은 약간 이렇게 생긴 그 A자 텐트라 그러나요? A자 거기에 텐트? 뭐 창문도 달려 있어요. 그래서 약간 오. 개별 방이에요, 여기도 좀. 그런 걸로 또 뭐 추가 비용을 내고 들어갈 수 있는 아니요, 건가요? 그냥 비어 있으면 사람 쓸 수 있는 없으면 것 같더라고요. 들어가고? 네, 오. 그래가지고 공간을 되게 네, 다채롭게 놨네. 공간이 굉장히 다채로운 게 좀 특징입니다. 네. 그리고 뭐 그리고 여기가 반려동물도 입장 가능하고 그다음에 뭐 유아 의자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잘 구비되어 있어가지고 그럼 다양한 고객층들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해 놨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여기도 역시 베이커리를 네. 좀 많이 파는 것 같고 뭐 음료나 이런 건 좀 평범하다. 좀 음료가 그렇게 사실 그러니까 베이커리는 뭐 나쁘지 않은데 그러니까 음료가 사실 조금 아쉽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여기도 유명한 곳이다 보니까 이게 막 로테이션을 빠르게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건지는 몰라도 왜냐면은 커피 같은 경우에는 뭐 템포나 이런 게 굉장히 맛을 좌우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음료의 맛이 좀 다소 아쉽다라는 게 좀
뭐 국인 씨 취향이 안 맞았다. 딸기 라떼가 없었나 보네. 그랬던 것 같긴 하고요. 일단 네. 토마토도 없고. 아이가 뭐 네. 그런 점도 있지 없지 않 뭐라는 거야? 이건 자 넘어가고요. 자 네. 그래서 분위기는 어쨌든 좋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풍경 맛집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사실 뭐 이런 유명한 카페를 가보시면은 낮에 예쁜 곳. 아니면 좀 밤에 예쁜 곳 이렇게 나뉘는 편이에요. 근데 이 로톤다는 낮과 밤 언제 찍어도 예쁜 곳이라서 이게 사진 찍기 좋다. 네. 한마디로 인스타 보면 해시태그 로톤다가 많다고 본 것 같아요. 네, 네. 저번에도. 네. 그래서 역시 뭐 그리고 그게 뭐 벽돌, 그다음에 뭐 잔디밭, 그다음에 물. 그게 카페 본연의 가치입니다. 요즘. 그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사람이 원체 많겠죠. 뭐 당연히 네. 평일 주말 가리지 않는다고 써주셨는데 여기는 뭐 평일에 가도 네, 네. 사실 뭐 행구동 카페들도 평일에 가도 사람이 많잖아요. 저는 저번에 그렇죠. 베이커리 궁 갔는데 거기가 뭐 원체 유명하지만 평일 진짜 한 2시인가 3시인데도 뭐 사람이 거의 맞아요. 꽉찰 기세여가지고 깜짝 네. 놀랐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여기가 특히 또 기업 도시랑 좀 가까워서 그런지 몰라도 기업 도시에서도 오시고 그렇죠. 원주에서도 원주 시내권 그 도심권에서도 가고 이래서 여기는 왠지 나는 몰라도. 어떻게 가야 되나? 지정면 조합로 혁기버스 타도 못 갈 곳인 것 아마 같은데 그러지 여기는? 않을까요? 네. 혁기버스에 자전거를 싣고 갈 수 없고 네. 쉽진 않네요 여기 가면. 뭐 하여간 그야말로 제 입장에서는 아주 외곽이라고 할 수 있는 네네. 원주 거의 최대치라고 볼 수 있는 제 입장에서는 뭐 그런 곳인 것 같기도 하고 근처 관광지 연계가 가능하다. 네. 이거 장점이네요. 그래서 뭐 간영 관광지, 그다음에 뮤지엄산, 그리고 또 가을 하면은 하이라이트가 사실은 원주는 반계리 은행나무 아니겠습니까? 뭐 전국적 메카죠. 네, 그래서 뭐 문막도 그렇게 멀지 않기 때문에 그런 주요 관광지를 가셨다가 이제 들리시면 가장 좋지 않나. 맞아요. 그리고 사실 뭐 다음에 저희 부모님하고 뮤지엄사를 또 같이 가보기로 해가지고 여기 로톤다 한번 가보면 또 그렇게 가족끼리 가기도 굉장히 좋다는 네네.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뭐 반계르냉나무 또 부모님도 굉장히 또 좋아하실 만한 그런 콘텐츠고 간현 관광지도 옛 추억 다. 저희 네네. 아버지도 원주하면 아직도 간현 얘기하세요. 오. 아 이거 간현이 MT 가고 막. 아 진짜요? 뭐 그런 얘기 많이 오.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엔 그런 저기 춘천에는 가평, 네. 춘천 가평 쪽에도 저 뭐죠 강촌 음. 유원지가 또 유명했었고 네네. 원주는 또 이 간현 유원지가 오. 유명했었고 그런 추억들 또 얘기하시니까 또 네. 가까우니까 겸사겸사 또 이렇게 가기 좋은 카페가 아닌가. 그때도 말씀해 주셨던 것 같네요. 네네. 여기를 또 한 번 더 추천을 해주셨고 이제 외곽 원성군의 카페 또 마지막은 또 어딘가요? 네. 아 이게 이렇게 넣고 보니까 아까 저희가 도심권이라고 소개했던 곳과 네. 큰 차이가 없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아니 여기 또 소초면 한골 똑같은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 뭐 차이가 없나 싶긴 하지만 어쨌든 네. 사진 정원이라는 카페입니다. 뭐 사진과 관련이 있나 봐요? 네, 여기는 진짜 말 그대로 사진을 위한 사진에 의한 사진의 카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가장 큰 특징은 사장님 자체가 이곳 소개할 때 사진 찍기 좋은 카페다 이런 걸 굉장히 많이 어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계절별로 펼쳐지는 꽃밭이 있고 그다음에 꽃밭이 넓게 펼쳐져 있어서 그곳을 따라서 곳곳에 포토존이 마련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뭐 그런 꽃밭을 바라보고 있는 뭐 사진 액자 프레임이라든지 아니면 꽃밭 한가운데 길을 내서 거기에 의자가 놓여져 있다든지 그러니까 굉장히 다채로운 포토존이 마련되어 있어서 여기는 사진 찍기에 굉장히 바쁜 네. 난 피곤한데 이런 데 가면 그래서 네. 여기에는 뭔가 가족 단위 이런 것보다 특히 더 데이트하기에 좋은 곳이 아닐까. 네. 피곤한데 좀 잠깐 좀아 그러니까 네. 사진 찍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 네. 여기만한 곳이 없겠다는 생각이 네. 드네요. 사실 저는 뭐 이렇게 제가 잘 사진을 막 이렇게 잘 못 찍기 때문에 막 사진 찍는 거에 대한 큰 취미가 없다 보니까. 네, 네. 근데 뭐 사진 찍기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네. 뭐 여기 가시면 더할 나위 없이 정말 여기 써주셨지만 앉아 있을 틈이 없을 정도로 사진 찍기 바쁠 만한 곳이다. 네. 뭐 포토존도 다 마련이 되어 있다고 네. 하니까요. 그리고 뭐 이렇게 시즌별로 포토존을 또 사장님이 따로 구성하실 정도로 이렇게 사진에 진심인 분이신 것 뭐 같더라고요. 스튜디오로 하십니까? 이 사장님? 그런지 모르겠어요. 사장님도 찍어주십니까? 뭐 그런 느낌인데 거의 네, 지금 뭐 여름에는 약간 뭐 서핑보드로 해서 이제 포토존을 또 마련하시기도 하고 겨울에는 또 이런 트리 장식을 해서 이게 겨울 크리스마스 분위기 물씬 나게 뭐 꾸미시기도 하고 완전히 SNS 트렌드에 최적화된 네네. 카페를 구성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음료 종류가 다양하다. 네, 여기는 그래서 약간 커피를 좀 즐겨 마시지 않으시는 분들이 또 좋지 않을까. 뭐 에이드 종류도 많아요. 뭐 바다 에이드라 그래서 약간 그런 이렇게 파란색 그 하늘색의
가게 에이드도 있고 뭐 블루레몬 같은 걸 그런 느낌의 네 그리고 뭐 자두 듬뿍 에이드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뭐 패션 이비스커스 티, 유자 민트 티 이런 티 종류도 있고 그다음에 뭐 수제 딸기청으로 만든 딸기 메뉴도 딸기가 또 빠지지 않는군요. 네. 근데 시즌 한정 메뉴일지 아닐지가 중요하지 않을까. 딸기청이기 때문에 사실 네. 한정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뭐 이게 음료의 비주얼도 상당히 또 중요할 텐데 네네. 뭐 바다 에이드 이런 거는 비주얼도 좀 신경 쓰는 맞아요. 약간 거 이렇게 아닌가? 고래 장식이 같이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런 그래서 것도 좀 기대가 되는.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하나가 다 이게 인스타 사진 찍기에 가장 좋은 그러니까 그런 음료도 이런 것들이 많고 근데 여기는 특히 사실은 카페를 간다라는 느낌보다는 그러니까 카페에 갔는데 꽃이 많다 이런 게 아니라 꽃밭에 갔다 꽃을 보러 갔는데 카페가 있네 약간 이런 느낌을 더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로 뭐 라벤더 꽃밭이 엄청 넓게 펼쳐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가을에 뭐 이렇게 경주나 이런 데서 좀 유명한데 핑크뮬리도 이렇게 이제 이곳에 피나 봐요. 그래서 곳곳에 펼쳐진 좀 아름다운 경치를 보는 것도 하나의 재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가을에 어울리겠네요. 뭐 네. 역시 꽃 구경 가기에 또 좋은 계절이니까요. 맞아요. 네. 사진 찍는 시간을 고려해서 넉넉하게 여유 있게 가시라. 이게 너무 추천까지. 포토존이 많아서 좀 그 시간이 많으실 때 가야 충분히 이 공간을 잘 즐기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사진 정원까지. 오늘 총 12개의 카페를 또 이렇게 순식간에 소개를 해 주셨는데 하여간 뭐 이 중 하나를 골라서 네. 이번 가을에는 또 한번 즐겨보시면 어떨까. 네, 또 테마에 맞게 또 소개를 네네. 해주셨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고 저 자전거를 타고 한번 아, 쓱 돌아다니면서 네. 얼마나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네. 어디까지 갈 수 있고 얼마나 휴식이 잘 되는지에 네. 대해서 한번 또 지금 체험을 또 경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오랜만에 또 조구인 선생님과 함께 또 이렇게 카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자, 다음 주는 오랜만에 이제 밥값 점검, 밥값을 다 네네. 제대로 했는지 살펴보려고 하는데 무실동은 지금에서 9월 원주시 의회 이번 임시회를 좀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네. 이번에는 또 2차 추경 예산안 심사를 또 진행을 했기 때문에 또 많은 또 논의들이 나왔고 네네. 예산안에 대해서도 좀 잠깐 또 살펴보는 시간을 함께 또 가져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자, 오늘 88회 2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희 또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정재 조근이었습니다. 모두 안녕. 안녕히 계십시오.